왜 어떤 사람은 카톡만 봐도 설레게 만들까요? 알림 소리 하나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짧은 문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박선영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알아보는 강력한 호감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단순한 친절인지 헷갈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혼자서 의미를 해석하느라 지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밤 11시 이후에 오는 카톡.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생각 중이다. 밤 11시 이후에 오는 카톡은 단순한 안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진짜 마음이 향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낮에는 바쁘고 밤이 되면 감정이 더 또렷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한 여성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 메시지가 점점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알림 소리가 울리면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 그 시간대가 늦은 밤이라면 더 의미가 큽니다. 밤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숨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 사례에서도 늦은 밤에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정서적 의존이나 호감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뭐 하세요? 같은 말은 사실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간접 표현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밤에는 단 한 사람만 떠오릅니다. 그 시간에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결코 가벼운 신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끝나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뭐 해요? 한마디에 숨겨진 은근한 외로움 신호. 뭐 해요? 라는 한마디는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개인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용건도 없이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8세 박 씨는 매일 저녁 같은 여성에게서 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인 줄 알았지만 대답을 하면 대화가 길어졌고 결국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답장을 늦게 했더니 오늘은 바쁘신가 봐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고 거절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느낄 때만 보냅니다. 즉, 이미 어느 정도의 친밀감과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접촉 시도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연결 자체를 유지하려는 행동입니다. 특히 외로움이 강할수록 이런 메시지는 더 자주 나타납니다. 뭐 해요? 는 사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하루 속에 당신이 차지하는 자리가 꽤 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작은 손짓일지도 모릅니다. 3. 답장이 빠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반쯤 넘어왔다. 답장이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대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읽자마자 답장이 오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구에 사는 56세 이 씨는 한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에 보내도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늦은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성이 알림이 울리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먼저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메시지를 얼마나 빨리 확인하시나요?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봐도 상관없다고 느끼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잠시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호감이 있는 대상에게는 반응 시간이 평균보다 크게 짧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상황에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응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감정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답장은 마음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를수록 당신을 향한 관심도 이미 상당히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모티콘이 많아질수록 감정도 깊어진다. 메시지에 이모티콘이 많아진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평소 무뚝뚝한 사람이 갑자기 웃는 얼굴이나 하트 모양을 자주 보낸다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세 정 씨는 한 여성과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장 끝에 웃는 이모티콘이 붙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귀여운 캐릭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변화가 이상하게도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글자만 있는 메시지와 표정이 담긴 메시지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모티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대신 전달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언어적 표현이 많아질수록 정서적 거리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직접적인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모티콘을 통해 은근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담담하지만 화면 속에서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모티콘의 종류와 빈도는 그 사람의 감정 온도를 보여주는 작은 힌트입니다. 단순한 장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에서는 꽤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5. 자기 사진을 보내는 이유, 그냥 자랑일까? 자기 사진을 보내는 행동은 단순한 공유를 넘어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늘 모습이나 일상 사진을 보내온다면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최 씨는 한 여성에게서 갑자기 셀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머리 했어요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특별한 질문도 없었지만 칭찬을 하자 대화가 길어졌고 이후 연락이 더 잦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사진을 보내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호감이 있거나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할 때 보내게 됩니다. 사진은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노출 행동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수록 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외모, 공간, 일상은 모두 개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 사진 한 장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자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6. 자꾸 다음에를 말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 카톡 대화는 뜨겁고 분위기도 좋은데 막상 만나자는 말에는 다음에요라고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라는 단어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한 여성과 몇 달째 밤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표현도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말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주에 볼까요? 라고 하면 항상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아직 확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진짜 원하는 일에는 시간을 만듭니다. 특히 호감이 강할수록 실제 만남으로 이어가려는 행동이 빨라집니다. 카톡은 안전합니다. 감정을 주고받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해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관계를 현실로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카톡 속 거리감이 편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카톡은 감정의 연습장이 될 수 있지만 관계는 결국 현실에서 완성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을 미룬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 절반도 움직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방향입니다. 7. 개인적인 질문이 늘어나면 이미 선을 넘은 것. 대화가 깊어질수록 질문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에서 시작해 어느 순간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예전 연애는 왜 끝났어요? 같은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미 관계의 선을 한 단계 넘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세 박 씨는 한 남성과 카톡을 이어가던 중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취미와 일상 이야기였지만 점점 가족관계, 과거 상처, 혼자인 밤의 기분까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설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묻는다는 것은 상대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개인적 질문의 증가는 정서적 친밀감 형성의 초기 단계로 해석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중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면 부담이 되고 적절하면 설렘이 됩니다. 질문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향할 때 이미 단순한 지인을 넘어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카톡은 뜨거운데 만나자는 말이 없다면? 카톡에서는 다정하고 표현도 적극적이고 심지어 애정 어린 말까지 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 한번 볼까요?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최 씨는 매일 밤 한 여성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외롭다고 말하고 보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실제 만남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묻게 됩니다. 우린 도대체 뭐죠? 카톡은 감정을 빠르게 키웁니다. 화면 속에서는 용기가 생기고 표현도 과감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은 책임과 현실을 동반합니다. 그 차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은 카톡에 머무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 계신가요? 메시지는 뜨거운데 현실은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호감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얼굴을 마주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감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카톡의 온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온도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관계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카톡 속 작은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밤의 메시지 뭐해요? 라는 한마디, 빠른 답장, 늘어나는 이모티콘과 개인적인 질문들. 이 모든 것은 분명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카톡은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지만 진짜 관계는 행동에서 증명됩니다. 만나려는 노력, 시간을 내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짜 호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카톡 속 어떤 신호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